안녕하세요. 아는 것입니다. 김성재입니다. 저번에 1탄에 이어서 2탄을 할 건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추천드렸던 32개 종목 중에서 11번째에서 20번째 종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좀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 블로그를 작성한 것이 4월 29일 저녁 8시 10분이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영상은 좀 더 지난 날짜에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는 게,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저의 예측을 말씀드릴 건데, 그것을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말씀드릴 거니까 너무 크게 연연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염두에 두실 점은,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고 주식을 사랑하는 개미 투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항상 따로 검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 말대로 언제든지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주식은 예측대로 되지 않고 허를 언제든지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수학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번째 종목 NHN 한국사이버결제부터 가보겠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작년 3월 24일날 추천을 드렸고요. 저는 박스라고 생각하고 추천을 드렸는데 미친듯이 날아간 종목입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볼게요.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바로 날아갔습니다. 근데 사실 이 코로나 때는 좀 차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위기의 고점에서 7만원에서 5만원대 중후반에 박스를 만들다가 지금 이게 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가 깨졌을 때는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될 게 뭐냐면은, 보통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떨어지는 중간에 계속 매수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중간중간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 바닥에선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를 큰 금액을 안고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여기 5만원대 초반에서 또 한 6만원대 초반 사이에서 새로운 박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박스가 또 올라가게 되면은 예전처럼 또 위에서 또 추세가 형성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여기서 가게 될지 밑에서 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더 천천히 지켜보면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스를 뚫었을 때는 여기 6만원 초반 자리에서 잡으면 될 것이고, 밑에서 놓을 때는 5만원 초반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좋은 기업입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는요, PG 사업, 온라인, 오프라인, 벤 사업을 하는데, PG는 그냥 인터넷 결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벤은 오프라인 결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편 결제 우리나라 1위 기업이고요. 앞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잘 낼 기업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디에서 박스가 만들어질진 모르겠지만 박스 하단에서 매수하시는 것만 신경 쓰시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업은 HFR이고요. HFR은 작년 3월 31일에 추천을 드렸고요. 처음 말씀드렸던 매수가 자리는 28,000원에서 3만원 사이, 그리고 사실 3만원이 깨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종목이고요. 여기 28,000원대 자리가 깨지면서 수급이 박살나서 2만원대 초반의 종목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HFR 같은 경우는 이 위에서 놀다가 요게 깨지고 나서 밑에서 또 이제 새롭게 뭔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HFR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5G 섹터 자체가 시장에서 굉장히 외면을 받고 있는데, 저는 5G가 깔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이것은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HFR도 지금은 그냥 관망 상태고요. 지금 추세가 어떻게 갈진 모르겠지만 요 2만원대 초반 자리에서 추세의 흐름을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아직 구경하고 있고요. 좀 더 구경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평선도 내려오면서 자리를 잡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세력들 움직임 보고 들어가면은 아무 이상이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추가 매수 대기 중이고요. 아직은 아니다,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작년 4월 7일에 추천드렸던 KG 이니시스고요. KG 이니시스도 NHN 한국사이버결제처럼 온라인 PG사고요. 굉장히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좀 이것저것 많이 해요. 뭐 할리스도 하고, 예전에 택배를 하다 말아먹기도 했고, 교육사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인기가 없는 것 같고, 현재 2021년 기준으로 퍼가 8.7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그 자체만으로도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쭉 하락하다가 여기 18,000원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뭐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8,000원 자리 오면은 좀 추가적으로 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KG니시스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종목들의 좀 매력은
저평가 기업이고 저평가 기업들의 특징은 인기가 없습니다. 대신에 시장에서 막 악재 같은 거 나올 때 이런 기업들은 또 의외로 잘 안 움직이거든요. 요런 18,000원 자리가 저는 충분히 안전마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악재가 터져도 더 이상 안 빠지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 자리에서 매수만 할 수 있다라면은 저는 KG니시스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싸게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작년 4월 13일에 추천드렸던 서흥이고요. 서흥도 마찬가지로 추천드리고 바로 날아갔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5만원에서 저점을 만들고, 그리고 한 5만원대 후반에서 지금 또 박스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지금 한 10% 정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서흥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낮으면서 꾸준하게 우상향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정말 비중을 실는 자리는 5만원 정도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업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 청담러닝인데요. 청담러닝도 마찬가지로 박스에서 놀고 있고요. 그리고 청담러닝 같은 경우에 한동안 굉장히 17,000원, 18,000원 자리에서 횡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월 20일 날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해드렸고, 지금 가격 18,000원 자리에서 충분히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주가가 만원 무너지더라도 더 산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런 의견을 받았어요. 이런 종목 함부로 추천하는 거 아니다, 뭐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4월 29일 기준으로 보면은 충분히 나는 더 살 수 있다라고 의견을 드린 이후에 3월 중순부터 쭉 우상향 타다가 3월 24일부터 완전히 날아가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25,000원 요 자리에서 좀 매도를 했었고요. 지금은 현재는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담러닝이 여기 24,000원 자리 오면 다시 보초병이나 10% 정도를 매수할 거고, 2만원 자리 오면은 또 다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밑으로 하락한 이후에 다시 매수를 하려는 이유는 청담러닝은 정말 좋은 회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상장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으로 내려오면 다시 매수를 할 것이고, 2만원이 안 올 수도 있고 요 24,000원 자리에서 다시 박스가 생겨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모양새가 나온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저에게 청담러닝이 17,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제가 더 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여기 임원도 쓰레기고 주주를 생각하지 않는 회사다, 회사 나쁘다, 종목 함부로 추천하지 말라고 카톡 주시고 귓말하신 분 계시죠? 그래서 판단은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뷰웍스고요. 사실 뷰웍스 같은 경우는 모임분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거를 촬영을 계속 못하고 좀 미루다가 저희가 추천드렸던 자리가 고점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항상 추천을 드리면 이 지지반등 자리를 강조를 드리기 때문에 42,000원에서는 사신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지반등에서 잘 매수하셨으면 물리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1월 20일 날 코멘트를 드렸을 때는 3만원에서 지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4월 29일에 제가 캡처한 차트를 보시면요, 좋은 자리에까지 왔었고 그 이후에 뷰웍스는요 멋있게 날아갔습니다. 잘 대응하셨던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뷰웍스는 저도 지금은 안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자리가 오면은 매수를 할 건데요, 제가 좋은 자리가 왔다라고 느낌이 들면은 그 자리에서 다시 방송을 하겠습니다. 뷰웍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장기 투자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단기라면은 매도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PNT고요. PNT 마찬가지로 추천드린 이후에 쭉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에는 제가 22,500원에서 19,000원 사이에서 진입을 추천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게 되면은 얘도 지금 60일 이평을 지지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좀 큰 틀에서 보면은 요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거의 뭐 상단에 살짝 걸칠랑 말랑을 했는데 더 내려올지, 이걸 깨고 내려올지 아니면 전저점까지 내려올지는 사실 가봐야 아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냥 10% 정도 보초병 세우고 추세 확인해 가시면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PNT 같은 경우는 2021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지금 한 11.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비싼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21,000원, 22,000원대 초반에서 지지반등만 잘 확인하시고 매수하신다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종목은 첨보고요. 사실 첨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9년 겨울부터 모임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영상에서도 추천을 드린 이후에 급하게 우상향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16일 같은 경우는 182,000원 부근에서 가용 부근에 20%만 매수를 하고 나머지 비중은 170,000원에서 145,000원 사이에서 진입을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 5월 18일에 처음 추천드릴 때는 7만원이었는데요. 지금은 18만원, 20만원 왔다 갔다 하니까
보니까 굉장히 많이 상승한 종목입니다. 요거는 4월 29일 날 기준으로 캡처한 차트고요. 제가 전 리뷰 때 182,000원 근처에서 한 20% 정도 매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45,000원에서 17만원 사이에서 좀 더 비중을 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감사하게도 또 충분히 매수가를 줬었고요. 쭉 상승한 이후에 지금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첨보도 사실 크게 보면은 시장에서 계속 겁을 주면서 요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첨보의 비중을 많이 실는 거는 좀 반대를 하고, 비중을 실는 자리는 16만원보다 아래 15만원 막 요런 자리에서 비중을 실을 것 같고, 지금은 가용금액의 10% 정도만 가져가면서 마찬가지로 추세를 봐가면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작년 5월 20일에 추천드렸던 이리치 코크랩이고요. 제가 리뷰 영상에서는 5,500원 밑에서는 언제든지 주식 수를 늘릴 수 있다라고 영상을 찍었고요. 지금 이리치 코크랩 보시게 되면은 요때가 작년에 처음 추천드렸을 때 자리고요. 이리치 코크랩은 되게 재밌는 게 5,000원대 초반에서 6,000원대 초반까지 사이클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5,200원 기준으로 하면은 6개월 배당인데 1년 기준으로 거의 한 6% 가까이 배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대 초반에서는 배당의 매력도 굉장히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올라가서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리치 코크랩도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를 했는데 5,000원대 초반에서는 얼마든지 주식수를 늘릴 수 있는 기업이고, 주가가 지금은 많이 오른 상태인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저는 매수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주식이란 게 또 너무 웃긴 게 이렇게 고점을 맞춰서 쭉 갈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 예상일 뿐이고, 저희의 예상을 깨고 또 그 위로 뚫고 올라가서 위에서 또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모양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여기가 또 저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비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는 비중이 없는 상태고 5,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고요. 매수만 잘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기업이고, 만약에 위에서 추후에 박스를 새로 만들면 그 위에 박스 하단에서 다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리치 코크랩은 이랜드그룹이 분당 경기권에 NC백화점 2001 아울렛 매장 임대료로 배당을 배분하는 부동산 리츠이기 때문에요, 좀 굉장히 안정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 지점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종목은 작년 5월 21일에 추천드렸던 원익 IPS고요. 21년 2월 24일 날에는 5만원에 지금 종가가 형성돼 있고 10% 정도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지금 2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이 캡처는 4월 29일 종가 기준 캡처고요. 전에 5만원에서 10% 20%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매수하셨으면은 뭐 한 20% 정도는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지금 다시 5만원에 와 있는데요. 원익 IPS에 투자하려는 자금의 10% 20%는 지금 다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30-40%의 자금은 여기가 깨졌을 때를 대비한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좀 누르는 분위기인데요. 이게 바로 월요일날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원익 IPS가 여기 5만원 하단에서 6만원 사이에서 박스를 만드는지 한 번 더 떨어지는지는 추후에 모양새를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원익 IPS를 투자하려는 자금의 10% 20%만 접근하시면은 뭐 굉장히 나이스할 것 같고, 요즘에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없어서 못 찍어낸다고 막 뉴스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원익 IPS 당연히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이랑 관련 굉장히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도 비싸게 사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5만원대 초반에서 지금 10% 정도 매수, 그리고 박스가 무너질 거 대비해서 하단에서 매수, 요것만 잘 지키시면은 정말 멋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필요 없는 좋은 회사고요. 저의 바람은 좀 더 떨어져 줘가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11번째에서 20번째까지 추천드렸던 종목 정리해드렸고요. 21번째부터 30번째 종목은 총정리 3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